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6.19 대책을 비웃듯이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또 상승한다. 이런 뉴스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과연 6.19 대책이 약발이 맥힐까요?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죠.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게 참 정부마다 뭐라 그럴까요? 마중물이기도 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참 골치 아픈 그런 내용도 되는데 이번에 핀셋 규제라고 했단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 좀 규제하기 위해서 DTI, LTV, DSR 다 규제하겠다 했는데 약발 다 떨어졌습니까? 예, 아직 약발이 다 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6.19 대책을 잘 보시면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핀셋 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반대로 분양시장을 제외한 기존 주택시장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예. 최근 가격 상승세를 가만히 보시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핀셋 규제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약간 통선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네. 특히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측면도 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이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렇죠.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대책의 내용도 아직 굉장히 부분적이기 때문에 저는 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대책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 봐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봐야 됩니까? 어디서 봐야 됩니까? 지금 가격 상승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 네. 유동자금, 개발 호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 호재를 좀 조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또 미국이 금리를 지금 인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즉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게 되면 지금 부동산 경기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의 어떤 불안한 상황을 계속 상승하는 국면으로만 보고 정책을 쓰기에는 저는 굉장히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부처가 보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굳이 어느 부처가 중심이 돼야 되냐고 여쭤본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정책 또 경기 부양의 어떤 측면 그리고 개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라서 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책임 있는 발언과 신이 있는 그런 시장의 원칙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한 부처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좀 엇갈리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이 종합적인 대책을 감안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 연준이 앞으로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유럽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금리 정책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돈을 막는다고 하게 예. 되면 또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떤 적절한 수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네. 지금 도시재생이 굉장히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등장을 하면서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개발 호재와 같이 맞물려서 네.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10조 원이다, 50조 원이다, 500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죠. 각 지역마다 이 도시재생 자금이라든가 지구 선정에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같이 맞물리면서요. 네. 이게 오히려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장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 보면 사실 지금은 경기를 좀 조절하는 측면에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들을 좀 제거해 나가는 정책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전에 우리 김 작가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선분양 제도의 장단점이 뭐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우리 분양시장을 놓고 보면 기업도 그렇고 국민 청약 주민들도 그렇고 다 개인적인 생각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조금 정부가 눌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네. 어떤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눌러놓는 게 네. 적정하다. 뭐 적정한 정책이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분양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분양으로 바꾸면서 뭐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은 아파트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서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향후 가치가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선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손보면 아파트 분양시장은 잡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도시재생에 의해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라서 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예. 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너무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천천히 또 지역에 맞게끔 지역 수요에 맞게끔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의 속도 조절이 저는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에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뭐냐면 이거를 누가 주도하는 게 맞느냐,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경제의 어떤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국가 경제의 어떤 중요성을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하시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네. 김연아 의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국토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그죠? 네. 도시재생 뉴딜과 기존 도시재생 정책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때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답변에 대해서? 사실 뭐 그때 김현미 장관께서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네. 소규모 마을 단위 산업이다. 또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독주택이나 비아파트 부분의 주거 개선,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요런 내용들만 보면은 국토부 소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여기에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예. 또 이런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 이제 500개 사업으로 만약 정말 정부가 예정한 대로 지구 지정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면 예. 저희가 예전에 뉴타운 사업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서울시의 유효한 하나의 사업 방식이었던 뉴타운이 예. 전국적으로 지자체 선거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과도한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거품이 형성되는 부동산 시장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두고 있고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는데 예. 이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예. 부처 간의 협업이라든가 사업을 조절하는 문제들이 좀 같이 논의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규모라고 하셨는데 매년 10조 원이라고 그러셨고, 그죠? 네네. 5년간 50조 아닙니까? 네. 4대강 유역개발 사업에 이명박 정부가 24조 넣었다가 지금 저 녹조라 때 들이마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부가적인 어떤 가치 상승이 있다 그러면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만약에 500개가 정말 이 정부 내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 면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숫자에 매달리는 정책이 아니라 네. 정말 필요한 지역에 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하고 네. 점차 확대해 나가는 좀 신중론을 예.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 천안 지역 내려가셔가지고 도시재생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도시재생 뉴딜하고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 정책과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뭐 저도 아직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한 밑그림을 완벽하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뉴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기존에 뭐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는 네. 좀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질에 좀 주안점을 두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네. 조금 정부 발표하시기 전에 놓칠 수 있는 부분 또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는 것도 국민된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요. 네네. 이게 어떻게 앞으로 뉴딜 사업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네. 김연아 의원께서 보시기에 정말 원주민 현재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도시와의 어떤 연계관계에서도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지역에 충분히 니즈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곳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데서는 사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예. 그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걱정인 것은 저희가 뭐 100곳이다, 500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지자체 간의 그 사업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아직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사업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가치 상승이라든가 또 내몰림 등을 통한 어떤 그러니까요. 갈등이 유발하게 됩니다. 네. 저는 도시재생에서 가장 문재인 정부에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네.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성과나 실적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숫자가 주는 어떤 가시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네. 지금이라도 좀 감안하고 저는 속도 조절하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문제라기보다도 또 하나는 이 이기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사시는 분들도 그런 도시 재생하는 쪽에 투자하시고 싶어하는 뭐 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국민들 이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글쎄요. 자기 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욕구라고 하는 것이 네.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저희가 어떤 말로 제안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것은 내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거고요. 네. 여기에 어떤 가치가 상승해서 제가 팔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 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 가격은 부침은 있지만 네. 우리도 저성장기에 돌입을 했고 어떤 과거와 같은 급등기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네. 실제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오래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각각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그런 인식의 개선이 네. 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야당이 협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의 좀 국회 상황으로 보면 이것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국회라는 건 또 지역구 의원들이 계셔서 이해관계가 있죠. 지역별로 또 이제 나눠서 이걸 동시에 하자고 하면 의회에서 또 굉장히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김연아 의원께 전화 연결해서 말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